전통 금융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위협하던 파괴적인 기술을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이 역사적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대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이렇게 5가지 핵심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DTCC가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것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로의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먼저 DTCC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요, 사실상 전 세계 주식과 채권 거래의 결제를 그냥 독점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그야말로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낡은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그런 기술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하나로 합쳐지는 새로운 시대, 그 서막을 여는 금융의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이 사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쇼어츠는 이걸 딱 한마디로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어느 한 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좀 써보는 차원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드디어 금융의 핵심, 즉 주류 인프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DTCC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망설이게 만들었던 그 가장 큰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말하자면 댐의 수문을 여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 거대한 전환이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요, 기존 시스템이 가진 명백한 한계, 그리고 블록체인이 제시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해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한번 보시죠. 거래 하나를 결제하고 청산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니까 당연히 비용은 비싸지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보십시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냥 실시간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비용과 오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비효율과 불투명성이라는 낡은 시스템의 한계를 시장이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은 그저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낡은 것을 대체해야만 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기술적 심장부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낡은 금융 인프라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구체적인 도구, 즉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자산 토큰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채권, 심지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증표, 즉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이 훨씬 더 잘게 쪼개질 수 있고 또 쉽게 거래될 수 있으니 유동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DTCC는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주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산 토큰화의 표준을 직접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 순자산 가치라는 시범 사업을 이미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펀드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은행들끼리 실시간으로 자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기관들의 거대한 자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법적, 기술적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고성능 블록체인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사례, 즉 실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생존의 필수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그동안 월스트리트를 지탱해왔던 낡은 방식, 즉 끝없는 서류 작업과 높은 중개 수수료로 먹고 살던 그 구시대적 관행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기술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근본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DTCC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거대한 금융 인프라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낡은 관행이 종말을 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미래가 과연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에 바로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